동사적인 개념에 이어서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 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적어볼까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이렇게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죠? 일단은 문장의 4대 구성 요소인 녀석들을 먼저 써보고,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이런 거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늘 이야기했었어요.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 5가지를 늘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여기 써봅니다. 동사가 주는 정보가 있죠.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첫 번째, 동사가 우리에게 문장에서 주는 정보 가장 첫 번째 것은 뭘까?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뭐가 돼? 시제입니다. 시제. 그래서 그 문장이 지금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실부터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따위를 나타내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동사가 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문법 용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앞에 있는 주어의 주어의 수를 동사가 나타내줍니다. 이때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가 하나냐 또는 한 명이냐, 혹은 2개 또는 2명 이상인 복수냐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문법 용어에서 뭐라 그래? 주어 동사의 수일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수일치. 이번에 기말고사에서도 수일치가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정보는 뭐야? 요게 사실은 중요하죠. 각각의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가 갖는 성질입니다. 좀 막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동사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동사 이후에 문장 성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써봅시다. 동사 이후에 나올 문장 성분, 이런 애들이 이미 좌우가 됩니다. 누구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막 기계적으로 외운 거 있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내지는 현재 분사, 또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온다. 이런 애들은 모두 다 이제 동사가 어떤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애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 이후에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될지는 바로 그 동사가 어떤 성질의 것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지금 동사가 갖는 성질도 성질인데 하나 빠졌군요.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네 번째 보여주는 거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 주어와 동사의 관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주어는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보여줍니까? 동사가 보여줍니다.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행하는 경우 우리가 능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어가 오히려 그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경우를 수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주어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동사의 모습을 봐야 지금 수동의 관계에 놓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뭘 알 수가 있어? 바로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느냐를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완벽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녀석, 즉 내가 남이 써놓은 문장에서 동사라고 파악하는 애가 진짜 동사냐, 정동사냐, 아니면 짝퉁,
준동사가 있죠. 준동사. 준동사는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죠? 사실은 정동사와 준동사의 구별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루어지는 문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이 써놓은 문장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어죠. 수업 영어입니다. 그래서 정동사와 준동사의 구별까지도 우리가 동사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5가지는 자기 개념으로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이거를 순서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를 자기 걸로 장악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야말로 직독직해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문법도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4페이지에 지금 5번부터 할 차례죠? 그 5번 지문부터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뭐냐? To dance with the Moscow Ballet is his ambitio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러 선생님들이 동사를 빨리 찾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동사를 빨리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뭐 게임 하듯이 하시지 말고 문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뭡니까? 처음에 5번 to dance.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첫 시작이 문장 첫 시작점이 춤추다라는 동사 dance가 to를 붙여서 나왔어요. 그죠? to dance. 그 다음에 자, 이건 전치사인지 금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혹은 동명사와 함께 의미동을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with the Moscow Ballet까지. 그죠? with부터 여기 다 쓸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모스코바 발레단이 있죠? 그 녀석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발레. 여기까지. 모스코바 발레단과 함께 춤을 추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누가 보입니까?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네요. is his ambition. 자, ambition은 야망이라는 말도 되고 큰 뜻, 포부라는 뜻이에요. 그의 포부, 그의 야망. 그 모스코바 발레단과 춤을 추는 것은 그의 포부이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제? 근데 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동사로 잡히니까 이쪽은 과감하게 주어가 포함되어 있다. 주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주어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의미 덩어리를 만든 투부정사 덩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명사 구입니다. 명사 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가 들어갔죠. 그죠? 중학교 때는 막 이런 거 to dance도 되고 dancing도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공부합니다. 그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주어가 덩어리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동사를 단수를 쓸래 복수를 쓸래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덩어리 이상의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자, 요 녀석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우리가 그 써먹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뭐 봐봐요. 문장 첫 시작점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이건 적어보자. 적어봐. 봐봐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첫머리가 시작됩니다. 예. 근데 쭉 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콤마가 이렇게 딱 나타나 버린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다가 이렇게 콤마가 딱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 100%예요. 이거 100%예요. 뭐가 100%냐? 얘 부사구예요. 부사구. 알겠죠? 근데 어떤 뜻이냐? 99가지는 목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가 있을 때?
콤마가 딱 떨어져 있을 때. 아시겠죠? 문장 첫머리에,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첫머리에 쭉 투부정사로 가다가 콤마가 떨어지고, 물론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타나겠죠. 이런 구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99가지는 이런 경우가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뭐냐? 조건입니다. 조건.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해에서 맞닥뜨렸을 때 콤마 앞에 것은 거의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이죠. 근데 자, 요거는 지금 한 가지 경우고요. 첫머리에 투부정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방금과 같은 거예요. 봐봐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쓱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콤마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을까? 동사가 잡힙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사가 잡혀요. 동사가 잡히면 뭐예요? 주어죠.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을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동사가 이렇게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주어로 보셔야겠죠. 그죠? 콤마가 있으면 100%입니다. 이거. 목적이나 조건 따위로 해석을 할 건데 대부분의 경우 목적으로 해석이 될 거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동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스크바 발레단과 춤을 추는 것이 그의 포부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6번은 별표 하나 해봅시다. 어제 우리가 명사적이다라는 녀석 중에서 낮게서부터 시작해서 덩어리 그리고 문장 형태의 것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외울 수도 있고 그죠? 몇 번 쓰다 보면 그건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6번 봐봐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whether가 보입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컨셉을 어떻게 잡았어? whether는 접속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컨셉 이렇게 잡아야죠.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도마뱀 꼬리처럼 or not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안 붙어 있어도 괜찮고 그지? 그래서 접속사 whether or not은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걸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더 큰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사 바로 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whether or not은 간접 의문문에서만 자꾸 거론되는 말이 아니고 원래 자체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이렇게 써봐요. 자, 이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이 더 큰 문장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더 큰 문장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요. 주먹밥 속에 들어가니까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고 문장을 갖고 있으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번 봐봐요. Whether we go or not 까지 그죠? 여기다가 봐봐. Whether we go 그 다음에 or not 있네요. 그러면 요렇게 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바로 뒤에 누가 보여요? depend에다가 s 붙이고 on depends on 이번에 그 기말고사 때 보셨죠? depending on 뭐뭇에 따라서 뭐뭇에 좌우되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치사 덩어리였지만 얘는 지금 뭡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오케이? 봐봐요. 동사 depend에다가 s를 붙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depend라고 하는 동사 앞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whether or not이 이끈 문장이 들어온 거죠. 봐봐요. 더 큰 문장 속에 주어 자리에 있다는 소리예요. 주어가 덩어리 이상이면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뭐뭇에 달려있다. 또는 뭐뭇에 좌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다? depends on에 뭐 나왔어? The weather.
날씨에 달려있다 정도가 되겠군요. 그죠? 쌤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요 전치사 on이 있으니까 전치사에 걸려있잖아요. 네. depends on을 우리가 막 단어를 외우면서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좌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전치사가 걸려있다면 이와 같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와줘야겠죠. 그래야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사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어떤 학생들은 whether부터 걸려버려요. 그리고 이거 뭐지?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간다. depends on 모르겠고 whether 날씨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다가 이제 눈치가 빠르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창작 글짓기를 잘할 것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난 역시 영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말을. 7번 봐봐요. 7번은 봐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That she doesn't love him hurts his feelings. 여기 돼 있죠. 그럼 이렇게 가봐요. 맨 처음에 대시 이렇게 나와 있죠. 게다가 이쁜 문장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She doesn't love him까지예요. 그죠? She doesn't love him. 그녀가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를? 그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접속사 대세에 걸려있는 문장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문장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놓고 다치게 하다 hurt에다가 뭐 붙여놨어요? s 붙여놨잖아요. 왜 단수예요? 주어가 덩어리 이상. 이건 뭐예요? 절이잖아요. 절.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이 들어왔어요. 주어 자리에 덩어리 이상이 들어오면 동사 단수 취급한다. hurt에다 s. 다치게 한다. 아프게 한다. 그의 마음을. his fee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치게 한다. 정도입니다. 여기 동사 있고요. 동사 확인했는데 뒤에 어째? 명사로 딱 뒤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명사절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면 요 that은 누구하고 함께 시험 문제 나와? 여기다 what을 줘요. what. 요렇게. 여기 보세요. what하고 that하고 이렇게 주겠죠. 선택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문법이 약하다고만 자기 변호를 하지 마시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게다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요. 물론 관계대명사와 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뒷문장이 불안정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붙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또한 중학교처럼 단발식의 그냥 요거는 답이 뭐냐, 요거는 답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글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어법을 맞춰봐라 하는 것들로 변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하고는 좀 다르죠. 레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마음 먹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무 대책 없이 영어 단어를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어제부터 쭉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이런 개념을 미리 먼저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좀 신경도 좀 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단어가 약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단어를 외우는 거에 효율이 좋습니다. 8번 봐봐요. 8번은 뭐가 나오는가 봐봐. 어제 명사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으로 뭐가 소개가 됐냐면 동격의 대시 소개가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써볼까요?
자, 동격의 대은 명사절이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보시면요. 뭐 어떤 명사든 상관이 없어요. 뭐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제도 나왔지만 뭐 the fact라든가 뭐 방금 나온 거 뭐 the belief라든가 사실 뭐 믿음 그런 말이죠. 근데 뒤에 이렇게 대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를 관계 대명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동격이라면 뒷문장이 어쩐다 그랬어요? 뒷문장이 완벽하다 그랬죠. 뒷문장이 완벽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사하고 대시 이끄는 문장이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동격의 대시를 물어볼 때 어제도 나왔어요. 대시를 쓸래, which를 쓸래 이런 식으로 선택 문제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which 쓰면 뒷문장이 불안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8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믿음. 자, belief가 믿음입니다. 믿음. 문장을 시작하는 깔끔한 명사 주어로 잡습니다. 그 믿음. 그래 놓고 갑자기 대시 나타나요. 대시 나타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째? 올려줘봐요. 뭐라는 믿음이냐? You are always right. 네가 항상 옳다. 라는 믿음이죠. 네가 항상 옳다라는 믿음 그런 말이에요. 자, 괄호로 열었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왜? 괄호 뒤에 누가 보입니까? 동사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 동사 누구 거예요? 이 is가. 사실은 얘 거예요. believe. 그죠? is로 나와야겠죠. 네. is dangerous.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네가 항상 옳다라는 믿음은 위험하다라는 뜻이군요. 그죠? 사실은 어때요? 지금 동격에 대해서는 없어도 사실은 됩니다. The belief is dangerous. 네, belief,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 네가 항상 옳다라는 그 믿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의 대시 이끌고 있는 문장은 같은 의미의 것이에요. 그래서 동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를 쓸래, which를 쓸래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법은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수능 맨 마지막에 수능 시험을 보면 문법책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나오냐? 안 나와요. 쉽게 예를 들면 수능 문제에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라, 뭐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옵니다. 알겠죠? 도치나 생략 따위도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로 두 문제 나오는데 그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뭐 많은 방대한 양의 문법을 다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어째? 굉장히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8번에 나온 that부터 always right까지는 동격이 이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잡혀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9번 봐봐요. 9번. 자, 9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봐봐요. 자, 문장을 시작하는 깔끔한 명사가 있습니다. people. 그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 주어로 잡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문장의 성분을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누가 나옵니까? who 어쩌고 저쩌고. 그죠? who 뒤에 갑자기 make가 쫓아오는 걸로 봐서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구나. make s 안 붙는 거 보세요. 왜? 관계 대명사 속에 있는 이 동사는 누구 거예요? 바로 선행사 거잖아요. people이 복수니까 make s 안 붙죠. 요건 딱 중학교 수준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 괄호를 열어서 올려. 뭐뭐한 사람들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eople who make promises. 자, make promises가 뭐예요? promise는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들이라고 해볼까요? 약속들을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too easily.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닫아요. 왜? 두 번째 동사가 나타나는군요. 관계대명사 영역이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조동사 can not이 보이고요. 뒤에 be relied o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 이거 지금 수동 형태예요. 원래 rely on이 뭐예요? 의지하다, 믿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봐봐요. 여기 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요. 믿어지지 않는다요. 믿어지지 않는다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믿어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낸다면 어디가 나올까? 관계대명사 영역을 시험 문제로 내면 이거는 완전히 중학생 스타일이고요. 시험 문제는 여기겠죠. 어디? can not 다음에 거기 봐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돼요. can not rely on 이렇게 하나 주고요. 하나는 비동사 플러스 pp cannot be relied on 이렇게 주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뭘 믿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죠. by someone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 돼야 되므로 이렇게 수동관계에 놓여 있어야만 의미가 확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동안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를 보질 않았어요. 또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내질 않아요. 이제는 어째? 예고 없이 냅니다. 왜?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요. 관계대명사 영역이 중학교 때는 겁나게 중요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대명사 영역은 기본이고 people이 이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 수 없다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믿어지는 상태가 될 수 없다냐 믿어지지 않는다죠.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봐봐요. 10번도 별표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동사 중에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걔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얘는 여전히 뭐뭐한 상태로 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동사 혼자서는 주어를 다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주어가 뭐뭐한 상태로 있습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도대체 주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말해주려면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따위가 와줘야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봐봐요. 10번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를 맨 앞에다가 집어넣을 때 remain 다음에 ing 붙여놨어요. 그죠? remaining popular가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자, 그러면 일단 의미 덩어리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세요. 인기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그런 말이죠. 그죠? 인기 있는 상태로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디서? In the world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자, of 보이죠? 이렇게 해야겠죠. of pop music 팝 음악의 세상에서. 그죠? 팝 음악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떻다? isn't easy 쉽지 않다 그런 말이군요. 자, 그러면 주어 영역이 어딘가 봐봐요. 얘죠? 여기에요. 주어 영역이. 주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명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동명사로 만들어진 의미 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인기 있는 상태로 있는 거, 인기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어디서? 팝 음악의 세계에서 인기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방탄소년단이 항상 1위를 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자친구나 뭐 있냐? 트와이스나 걔네들이 막 항상 1등 할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건 중요치가 않고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 동사도 봐보세요. 단수예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문법의 전부냐?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야기했어요. 명사적 개념의 것들은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문장 첫 시작점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보셨죠? 이번에는 이것도 중요해. 적어보자. 이거 써봐요. 문장 첫 시작점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녀석들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이건 좀 쓰세요.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쌤 저는 분사 구문이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라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동명사입니다. 그죠? 다른 하나가 뭘까요? 현재 분사입니다. 문장 시작점에 동사 원형의 ing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만 자기 걸로 만들면 금방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장 첫 시작점에 동명사다 싶으면 얘는 뭐냐? 얘 주어예요. 동명사 의미등을 쭉 만들다가 누가 보인다는 소리예요? 동사가 보이겠죠, 이렇게. 자, 요게 한 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뭐야? 얘가 바로 분사 구문에 쓰인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냐? 자, 여기 봐봐요. 시작점이 어디야? 문장 첫 시작점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로 의미등을 쭉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 콤마가 보여요. 이렇게. 콤마가 쭉 가다가 있으면 얘는 현재 분사, 즉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콤마가 있고 뒤에는 적고 있습니까? 뒤에는 아주 예쁜 문장, 완벽한 문장이 뒤에 이렇게 따라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냐? 뒤에 따라 나온 문장의 주어가 능동적으로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죠. 이 녀석의 행동 주체는 누구?